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년 만에 군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특히 이 9년 전에 직접 자신이 만들었던 전략지원부대를 해체를 하고 대신 정보지원부대를 창설했습니다. 이런 개편으로 인해서 당장 중국 군부는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이렇게 군부를 전면 개편하는 개혁을 단행했을까요?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25일 시진핑 주석이 마지막으로 중국 군대를 개편할 때 미래형 부대로 칭송받았던 전략지원군이 사라지는 데는 불과 9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대신 정보지원부대를 창설했는데 이런 개편은 시 주석이 4번째 임기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이번 군부 개편과 관련해서 중국 인터넷에서는 해산된 부대를 인민해방군 역사상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진 중요 부대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12월 31일에 정식으로 창설되어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과 함께 동등한 지위를 가진 부대가 되었다가 4월 19일에 새로운 군사개혁의 일환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전략지원부대는 창설될 때부터 기대를 한 몸에 받았고 또 중국 군부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부대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인민해방군을 감독하는 최고 군사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겸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직접 명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만든 전략지원부대를 시진핑 주석은 왜 해체해버렸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니케이는 시진핑 주석이 현재 정치적 우선순위와 동기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전략지원부대의 임무와 기능, 구조는 처음에는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지난 2016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황고시보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당시 새로 창설된 이 부대는 사이버전 부대, 우주전 부대, 전자전 부대의 3개 부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이버전 부대는 해킹 공격을 방어하고 우주전 부대는 첩보 위성과 베이더 항법 위성 시스템을 그리고 전자전 부대는 적의 레이더 시스템과 통신을 교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사실상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대였다.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육해공 로켓군에 이은 제5군종으로 불렸던 전략지원부대를 해체하면서 이에 속했던 군사우주부대, 사이버부대, 정보지원부대를 별도 병종으로 독립시키고 정보지원부대를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 지도, 지휘에 두도록 하는 편제 개편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 정보사령부 격인 정보지원부대를 사실상 시 주석이 직할부대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23일 중국 군사 전문가인 푸첸사오의 말을 인용해서 서로 다른 군 세력이 독립적인 정보 체인을 갖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는 것이 정보지원부대의 설립 이유다. 그러면서 이 정보지원부대는 정보를 획득하고 부대 전반의 비협함은 물론 상대가 우리의 정보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보지원부대가 중국군의 합동작전을 개선하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시 주석도 창설 행사에서 이 정보지원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그러면서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구축과 적용을 조율하는 핵심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어서 정보지원부대가 전투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정보자원을 통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할 것이라 그러면서 군 합동작전 체계를 통합해서 정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정보지원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 주석의 공식적인 발언이고 이 정보지원부대의 창설의 진짜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이전에 전략지원부대를 만들었던 그 당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나중에 은연중에 배포를 했던 정보에 따르면 이 전략지원부대는 시 주석 취임 1년 후인 2014년부터 비밀리에 정교한 준비를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2014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시진핑은 당시 그의 대표적인 반부패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던 쉬차이허우 전 최고위 장교를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쉬차이허우가 암으로 사망한 직후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던 또 다른 군부 실세 고박슝도 구금시켰습니다. 고박슝은 2016년 뇌물수수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중국 군부를 휘어잡고 있던 두 실세를 숙청하면서 단행된 전례 없는 군 조직 개편은 한마디로 시 주석에 대한 군부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이렇게 군부 숙청에 사실상 목숨을 걸다시피 했을까요? 이유는 시진핑의 장기 집권 야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 주석은 2017년 전인대에서 숙청과 조직 개편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여세를 몰아서 2018년 중국 헌법을 개정했고 중국 주석의 5년 임기 제한을 폐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시 주석은 당 총석이로서 세 번째 5년 임기를 확보한 후에 202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세 번째 5년 임기의 중국 국가주석으로 추대가 된 겁니다. 시진핑은 아마도 3년 후에 당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당 총석이 사선을 위해서 최근의 군 조직 개편을 또 다른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물론 군부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손볼 때는 혹시나 모를 군부의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블룸버그는 지난해 11월 1일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인 2013년부터 1기 임기 말인 2017년까지 반부패 혐의로 당국에 의해 체포된 장성은 최소 100명으로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이 전장에서 이런 고위 지휘관의 수보다 많은 숫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이어 장군들의 실각에 특히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취임하면서 군부 부패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그러면서 군부 내 핵심 4인방이 모두 부패 혐의로 처벌된 겁니다. 2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1명은 자살했고 1명은 처벌이 발표되기 전에 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4인방에 대한 숙청은 시진핑 코드를 맞추기 위한 정치적 숙청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진핑 취임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군부 내에서 숙청 또는 처벌이 일어난다면 이는 정치적 사유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리상프 부장과 로켓군 사령부 수장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시진핑 휘하의 충성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마디로 숙청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블룸버그는 여기에 대해서 최근의 군부 숙청은 한마디로 조직적인 부패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군부의 철저한 정치화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패로 말미암아 사실상 겉으로는 번지르하지만 전쟁을 치를 수 없는 형편없는 군대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감이 시진핑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보지원부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 군부를 정보사령부격으로 운영하면서 철저하게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시진핑의 군부 장악력을 더욱 높이겠다 하는 의도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런 군부 개편을 중국 인민해방군의 업그레이드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지난 10년 전에 했던 것 같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당 전국 대표대회 3년 전에 군부 개편이 시작됐고 이번 조직 개편이 당의 다음 전국 대표대회 3년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런 일정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9일 정보지원부대 창설식에 직접 참석해가지고 당의 명령에 단호히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충성스럽고 순수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어쩌면 간단한 이 시진핑의 지시에 정보지원부대를 만든 이유가 다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통치 스타일입니다. 그는 만기 친남형입니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이고 시진핑의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시진핑이 모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정보가 취합돼야 되고 또 정보를 통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시진핑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일이 미국 영토까지 날아갔던 스파이 풍선 사건입니다.
사실 시진핑 그 존재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리상푸 당시 국방부장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시진핑에게 보고하지를 않았고 승인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시진핑의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까지 했으니까 체면이 어떠했을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번 군부 개편에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군부의 모든 것이 이 시진핑의 손바닥 안에 그리고 머리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군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세계부대는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와 지휘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시 주석이 직접 지휘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모든 것을 시 주석에게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군부의 개편은 인민해방군을 철저하게 시진핑의 손 안에 두겠다는 것이고 혹시나 모를 군부의 반란 역시 철저하게 통제하겠다. 그런 야망이 숨겨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게 시진핑에 순응하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이를 또다시 자신의 업적이라 홍보하면서 영원한 주석으로 중국을 죽을 때까지 통치하려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군부를 개편하게 된 진짜 이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